네,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요. 전북 익산시에서 위기 가구를 위한 기부 행렬이 이어지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더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이 시간 정헌율 익산시장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시죠.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코로나로 힘든 와중에 모처럼 또 좋은 소식과 함께 찾아오셨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익산에서 시작된 나눔 기부 곳간 이게 또 전국으로 확산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거든요. 먼저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.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가구들이 많이 생겼고 경우에 따라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연까지 주위에 많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. 네. 예. 그런데 그 법적 기준이 맞지 않아서 정부의 공적 부조를 받지 못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이렇게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. 복지 사각지대 정부의 지원을 공식적으로 받기 전까지 그 간격을 저희들이 메꿔줘서 네. 그분들이 순간적인 실수를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그런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. 사실 나눔 곳간에 오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본인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오시도록 이렇게 저희들 만들어놨어요. 예. 만들어놨는데 처음에는 그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찾아왔다가 이것이 정말 내가 이 경제 위기 속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가 스스로 판단하시고 이제 자제를 해주셔서 지금은 하루에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오시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것은 나눔 곳간보다도 기부 곳간이 더 중요한 거예요. 기부 곳간이 계속 채워져야 나눔이 계속 될 수 있거든요. 네네. 근데 이 일을 시작한 이후로 사실 막 기부 곳간이 화수분 같이 계속 막 거기는 채워지고 나가는 속도보다 들어오는 속도가 더 많아졌어요. 기부를 많이 하시는 거군요. 예, 많이 하는 거죠. 지금 그동안에 한 230명께서 3억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기부를 하셨는데 그중에는 이 방송을 보시고 서울에 계시는 분이 익산하고는 아무 인연이 없는 분인데 7천만 원을 보내오신 분도 있어요. 저 오늘 서울 올라온 김에 한번 연락 한번 드리려고 그럽니다. 그건 지금까지 연락도 못 드렸는데 네네. 예, 그 정도로 우리 사회가 또 온정이 지금 많은 사회다 그런 생각을 들고 저는 이제 그런 온정이 이렇게 이게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그런 에너지로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한 번 온 사람이 두 번째 또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. 네네. 그럼 이 사람은 정말 위기에 빠진 사람이다. 저는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.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익산형 긴급 생계 지원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한 가정당 최고 100만 원까지 저희들이 이제 주는 겁니다. 사실은 정부에서 하는 긴급 지원 제도가 있어요. 있는데 그것은 중위 소득 80% 이하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정말 어려운데도 그 기준이 안 맞아서 이 지원을 못 받으신 분들. 네. 그것은 우리가 지역의 전문가들이 인해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철저히 심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어렵다 생각이 들면은 한 달에 10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적 부조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제들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상당히 위기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. 예,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나눔과 연대로 다 함께 좀 코로나19의 위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예. 그리고 시장님께서 또 전북 최초로 도시숲 조성 사업을 추진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익산 도심의 여의도 면적 55%에 달하는 숲세권이 만들어지고 있다면서요. 진행 상황도 설명해 주시죠. 네, 그렇습니다. 작년 7월 1일부로 그동안에 도시계획으로 장기간 묶어놨던 도시계획이 다 풀려버렸어요. 다시 말하면은 이제 땅 소유주들이 맘 놓고 개발할 수 있는 난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우리 익산의 도시계획 시설 중에 공원 지역이 대규모 공원이 7개가 있었어요. 개발을 하지 못한 공원이. 그것을 개발하려면 한 3천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희 시 재정으로 3천억을 한다는 것은 엄두가 안 나서 그동안에 그 개발을 못했거든요.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한 게 민자공원이라고 민간 특례공원이라고 있는데 그 법이 있었어요. 예. 근데 이것이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습니다. 서울 수도권에서만 몇 군데 사례가 있었을 뿐이지 저희들도 그래서 이것을 시작을 하면서 사실 반신반의했습니다. 이게 정말 성공을 할까? 그랬는데 다행스럽게도 전부 다 사업자가 지정이 돼가지고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익산에 그것도 도심지에 여의도 면적의
40% 정도 숲이 생기는 거거든요. 네네. 숲은 도시 허파지 않습니까? 우리 지역에 미세먼지로 그동안에 많이 고생을 해왔고 환경 문제로 많이 시달려왔는데 이 공원이 조성되는 거 하나만 하더라도 정말 그런 문제가 말끔히 해소될 걸로 보고 예. 저희 더 기대를 하는 것은 우리 익산의 주민들은 그 브랜드 아파트, 신규 아파트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데 네. 사실 그동안에 그 대규모 신규 아파트가 없었어요. 이번에 또 대규모 브랜드 아파트를 또 대량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. 예. 네? 그러니까 거기에 숲도 조성을 하고 그 공원 중에서 이미 훼손된 지역, 훼손되지 않은 지역에다는 것이 아니고 훼손된 지역에다가 아파트를 멋있게 져가지고 거기서 공급을 하게 되는데 이번 달 31일 날 정세균 총리님을 저희들이 초청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모시고 저희들이 착공식을 하는데 그 의미는 그만큼 지역 주민들이 갈망하는 수건 사업이다. 그래서 총리님 좀 꼭 와주시라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이번에 이제 오시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. 네. 이 도시숲 사업은 전북 최초고요. 또 이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게 있습니다. 보니까 마을 자치 연금인데 지역에서 인생 2막을 시작할 수 있도록 뭐 지원하는 이런 제도인가요? 예. 지금 농촌은 고령화 또 거기에 난 인구 감소 정말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. 네네. 예. 그 위기에 있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그런 처방으로서 저희들이 이걸 만든 게 이제 마을연금제도입니다. 이것은 우리가 국민연금 아시죠? 전 국민들이 연금을 다 지금 들어있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관리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이제 공신력이 이제 있는 겁니다. 예, 그렇게 해서 지금 일단은 그 마을 공동체에서 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는 마을들이 있어요. 그 공동체 사업의 수익금을 절반을 거기다가 넣고 또 우리 그 지역의 그 혁신도시 입주 기업들이 17일반으로 해서 태양광을 설치해 줬습니다. 그 수익금을 넣어서 그걸 그 자본을 해가지고 연금공단에서 매달 이렇게 그 연금을 드리는 건데 사실 그게 지금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본 것이 이거야말로 전적으로 사회적 연대의 산물이다. 지금 이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지금 젊은 사람들인데 이거 받는 사람들은 70대 이상 노인이거든요. 70대 이상 노인들한테 매달 지금 초기에는 이제 10만 원씩 계획이 돼 있는데 이거 어느 정도 뒤면은 20만 원, 15만 원, 20만 원까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것이 그 기본소득의 그 완성이 될 수가 있다. 우리나라 현재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잖아요. 기초연금 30만 원 최대 그까지 받거든요. 거기다가 요거하면 한 이제 50만 원까지 드는데 저는 노인들 그 절대 소득이라고 해서 그 기본소득이 100만 원은 돼야 된다 생각을 해요. 근데 거기다가 이제 국민연금이 합해지면 100만 원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어르신들은 젊은 시절에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했기 때문에 지금 노후 준비 하나도 안 돼 있어요. 네네. 국민연금조차도 가입이 안 돼 있고. 그런데 이분들 세대는 지금 한 50만 원 정도에다가 저희들이 또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지금 이제 50대, 60대가 70대가 되는 그때쯤 되면은 다 국민연금 가입을 할 거다. 그러면은 기본소득 100만 원은 달성이 된다. 저는 그 초석으로서 그걸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저희 뒤로 보이는 곳이 이제 익산 미륵사지입니다. 네. 이곳이 지난해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이 됐고 또 올해 1월에는 한국관광 100선에도 뽑혔더라고요. 이렇게 세계유산을 기반으로 한 이 백제문화도시 조성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. 그 익산은 무왕의 도시입니다. 예. 무왕이 어느 시대의 왕인지 아십니까? 그 백제의 후기에 가장 강성했던 왕 중에 한 분이 무왕이십니다. 무왕이 익산에서 태어났고 거기에서 천도를 해서 왕을 그 왕궁을 경영을 했고 또 거기에 그분들 그쪽으로 천도한 이유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신라를 비롯한 삼국 통일을 그 양반이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. 그래서 미륵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삼국을 통일하겠다. 그래서 거기에 미륵사라는 국사를 큰 절을 졌지 않습니까? 예. 이제 요것들 무왕에 관한 모든 유적들이 익산에는 다 있어요. 그래서 그것들을 그 5년 전에 그 중에서 미륵사 탑하고 백제 왕궁은 좀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 그만큼 지금 익산은 세계가 인정하는 그런 지금 고대 도시가 됐단 말입니다. 그런데 저희가 사실 후발주자입니다.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지금 그 백제 수도는 초기에 한성, 그다음에 공주, 부여, 마지막으로는 익산이었거든요.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에 관광객 맞이할 준비를
확실히 했습니다. 지금 말씀하신 그 무왕의 탄생지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백제 왕궁, 미륵사지탑, 그다음에 무왕과 선화공주가 누워 있는 쌍릉, 이것까지 전부 다 저희들이 다 단장을 하고 내년을 익산 방문의 해로 저희들이 정했어요. 그래서 예.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홍보를 시작을 할 것인데 그 전투전으로 금년 8월달에 세계유산 축제를 우리 익산과 부여 공주에서 합니다. 네. 그래서 이 백제의 마지막 수도 왕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궁금하시는 시청자들께서는 올 8월달에 꼭 익산 예. 한번 방문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익산의 다양한 계획들, 관광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. 지금까지 정원율 익산시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